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시면 저희 뉴스를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제부터 시작할게요. 서울 경제부터 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밴드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날짜로 된 서울경제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회계부정 루이싱 커피 미국에 벌금 1.8억 달러 낸다. 루이싱 커피라고요. 중국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회계부정을 일으켜서 나스닥에서 퇴출도 됐습니다. 네, 지금 혐의를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벌금은 내겠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루이싱 커피는 지난해 2.2에서 4분기 매출 규모가 최소 22억 위안 약 3,600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된다며 회계 부정 사실을 공개했다. 레피니티프 IBES 자료에 따르면 부풀려진 매출은 루이싱 커피 연간 매출의 약 40%에 달한다. 충격적인 발표로 나스닥에서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하루 만에 75.57%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6조 원 증발했다. 6월 나스닥은 루이싱 커피를 상장 폐지했다. 네. 네, 저희가 투자한 자금이 상장 폐지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들 상장 폐지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아픔을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소식인데요. 박성규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애플 탓에 광고 수익 떨어질라. 페이스북 중소기업 위에 전쟁 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화된 광고가 없으면 많은 중소기업 광고주가 광고비 1달러당 6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겪게 된다며 개인화된 광고의 제약은 우리 같은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기업 제품 부사장인 댄 레비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페이스북은 iOS 변경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광고 사업에 큰 비중을 둔 페이스북 역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문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미국 소식인데 노희영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구글 이번엔 주정부 10곳서 반독점 피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정부들은 또 구글이 2017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페이스북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공모해 광고 경매를 조작하고 페이스북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페이스북과 비밀리에 합의해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 광고 경매에서 페이스북에 일정한 혜택을 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이 페이스북과의 합의에 영화 스타워즈 등장인물에 나오는 제다이 블루라는 암호명을 내부적으로 붙였다고 한다. 네. 암호명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구글과 페이스북 독점에 관해서 법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이 독점이 맞나요? 네이버는 독점이 맞나요? 네. 미국은 유난히 또 독점을 싫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자, 전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저번에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상법 개정 기다렸다는 듯 화이트박스 다른 세력과 연합 시사. 또한 이 소식통은 LG가 계열 분리를 앞두고 화이트박스에 전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계열 분리에 포함된 자산이 비전략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화이트박스는 사모펀드 이름입니다. LG그룹 분할 자체 문제 삼기보다 신설 지주의 설립을 포함하는 계열 분리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열 분리 대상인 자산을 특정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직접 분배할 경우 주주는 신설 지주 설립 시 2.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7.7%를 얻게 된다며 승계 문제가 LG그룹 내부에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상장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의 이 같은 발언은 화이트박스가 수일 전 외신을 통해 공개한 서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인적 분할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열 분리조차 소액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화이트박스는 또한 서한에서 LG의 순자산 가치가 2018년 33조 원에서 2020년 현재 44조 원으로 33% 증가했음에도 LG의 시가총액은 16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사회에 할인된 주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화이트박스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책을 내놓으라는 으름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SK를 공격한 소버린이나 현대차를 정조준했던 엘리엇의 형태와 유사하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LG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인적 분할은 무엇입니까? 네,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어렵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여러 가지 있지만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사를 그냥 둘로 쪼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를 B와 C로 쪼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A라는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B 한 주, C 한 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지금 LG는 LG전자하고 LG 상사 쪽하고 계열하고 이렇게 전자뿐만 아닌데요. 뭐 그렇게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모펀드가 한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팩트를 근거로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소식은요. 이수민 기자가 하는 말인데요. 상법 맹점에 제2소버린 엘리엇 사태 우려, 보완 입법 서둘러야. 통상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해 최대한의 수익을 쫓는 헤지펀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소지가 높다. 또한 기업의 포트폴리오 개편과 같은 장기적 과제보다는 초고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단기간에 빠르게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화이트박스 역시 이번 소식통 인터뷰를 통해 계열 분리로 현금 잔액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배당률의 개선을 다시금 요구했다. 이는 구간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배경에 승계 작업 외에도 강화된 공정거래법을 앞두고 그룹 내부 거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과 크게 동떨어진 주문이다. 최윤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헤지펀드는 결코 미래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엘리엇이나 소버린 등도 보면 실컷 기업을 흔들어 놓고 후에 배당만 받아갔다. 화이트박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LG 주주 계십니까? LG 주주로서는 지금 이 소식이 희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서지혜 기자가 취재했고요. 메디톡스 대웅제약 모두 절반 승리. 끝나지 않은 균주 정제. 예. 보톡스 관련한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쇼핑서 놀이 공간으로 백화점의 변신. 예. 백화점이 지금 변신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 오픈하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해외 유명 쇼핑몰처럼 건물 내 오픈 공간, 자연 요소를 결합해 휴식 공간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지상 5층에는 약 3,300제곱미터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 1층에는 실내 폭포가 들어서는 등 실내 대규모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지하 2층에는 20에서 30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해 3,000평 규모의 초대형 밀레니얼관을 마련했다. 영패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선보이는 토탈 영 라이프스타일 쇼핑 공간으로 꾸며진다. 백화점 내 2030을 위한 VIP인 클럽 YP 전용 라운지까지 들어선다. 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사람이 부쩍 많아지겠죠? 네, 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적 부진 롭스 결국 롯데마트와 합친다. 예, 롭스 아시나요? 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롭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CJ 올리브영에서 말씀드렸죠. 올리브영은 지금 1등이고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유율 50%에 달하는 CJ 올리브영에 밀리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악화된 롭스입니다. 실제 롭스가 포함된 롯데쇼핑의 기타 사업 부분은 올해 3분기까지 총 2,1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머리 뒷골이 땡기네요.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인 1,924억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 이렇게 적자를 내고도 사업을 하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진중공업 소식인데요. 한진중공업이 한토신 컨소시엄 품에 안긴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김경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연료비 연동제 장착한 한전 하루 10% 급등, 1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전력 생산 원가가 판매 원가에 연동되는 외국 기업처럼 안정적인 투자 배당 재원 확보가 가능해 신재생 에너지 등 사업 분야로의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 주가는 지난 2016년 6만 원대를 유지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줄곧 하락을 하다가 최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선비 투자 재원이 마련될 수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전력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한국전력 주주 계십니까? 예, 좋은 소식이네요. 예,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볼게요. 진동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필수 유상 옵션 1억, 아파트 분양가 통제 판치는 꼼수. 와, 아파트 옵션비가 1억이라겠네. 하지만 옵션비를 추가하면 분양가는 1억 원 가까이 올라간다. 84제곱미터의 경우 풀옵션 패키지는 9,800만 원, 91제곱미터형은 1억 300만 원이다. 건설사의 분양 안내문을 보면 옵션비를 반영한 가격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5억 8천만 원 수준인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분양이 합쳐진 거죠. 고가의 옵션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청약자들은 건설사의 꼼수라며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꼼꼼히 안 읽어보고 했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이건 아니죠. 어떻게 1억이나 됩니까? 네, 아닙니다. 이거는. 네, 박진호 씨가 취재했는데요. 책을 한 권 취재했어요. 밀레니얼 사로잡고 금융판 뒤흔든 핀테크. 저자가 쓴 내용은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되었는가고요. 저자가 이들에게서 주목하는 요소는 간결함과 단순함이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간편함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조회, 이체, 상품 가입과 같은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앴다. 기능은 적지만 남은 기능을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결과 출시 12시간 만에 18만 7천 명의 온라인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 고객 중 65%는 밀레니얼 세대다. 네, 밀레니얼 세대 여기 지금 청취자님들 계십니까? 저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82년생이라서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정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쓰네요. 카카오뱅크.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백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경제로 넘어왔어요. 그 미국의 금리는 장기간 이제 제로 금리 장기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채권을 계속 살 거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김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밌는 제목이에요. 쿠팡에서 사고 당근에서 팔고 배민으로 먹고. 예, 당근은 당근마켓이라고요. 중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중고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당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저도 당근마켓에 최근에 하나 올려봤는데 아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배민은 배달의 민족이에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풀기 끝나는 시점이 진짜 위기. 부작용 최소화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 결과에 따라 몇 달 후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입장이 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한국은행입니다. 현재 완화 긴축 기조가 섞여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 잡히는 듯한 모양이 보이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진짜 위기는 언제 올까요? 내년에 오나요? 내후년에 오나요? 네, 백종민 기자도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020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은별 기자가 환율에 대해서 썼고요. 환율 떨어지는데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 외환당국 고민. 미국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 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달러와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입니다. 관찰 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3.5%를 보였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미국 재무부가 분석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앞선 두 가지 요건에 걸려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환율이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영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 이게 무슨 일이죠? 중국 하우스 푸어의 눈물, 대출금 갚느라 외식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이고 있다고. 대표적인 곳은 광둥석 선전이다. 11월 선전의 평균 집값은 놀라지 마세요. 제곱 1제곱미터당 하나로 1,369만 원 기록했습니다. 평당 3.3제곱미터죠. 가격이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입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싸냐, 황저우, 난징 등 중국 남서부 해안 도시의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베이징 한 소식통은 자산이 수백만 위안인데 씀씀이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네, 하우스 푸엄이죠. 네, 다음 기사는 권재희 기자가 썼고요. 구글 2달 새 벌써 세 번째. 미국 38개 주 구글에 또 독점 소송.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민지 기자가 썼는데요. 국민연금 투자회사 가이드라인에 경영권 승계 관련 완화안.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국민연금이 보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경영권 승계도 기업이 마련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나 봐요. 주요 쟁점으로 지명됐던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상감사위원 사회이사로 구성 등에 대한 완화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승계 정책 마련에 대해선 당초 승계 정책을 만들고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
고위 임원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승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승계 정책을 만들고 공개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됐다. 아울러 업무 집행 책임자의 승진 해임, 신규 위촉, 보직 변경 등 주요 인사상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기업 보고 투자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마련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대출해 주면서 상속 증여계획을 마련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ESG, 요새 ESG가 워낙 또 핫하니까요. 지배구조를 좀 개선해라. 지배구조를 좀 생각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좀 되겠네요. 자, 이종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감 망치는 유명무실 스크린 커터.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새 극장에서 상영할 영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르다 보면 외국 영화를 상영을 하지 못하니까요. 한국 영화가 개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민희 기자가 취재했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양도손익 통산이 허용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주주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등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구분해 신고하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쪽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매도분부터는 내년도 5월 확정 신고 시 두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으니 일부 손실을 실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양도소득세 내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예, 이것도 주식이 꽤 많아야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시는 분들은 참 슬픈 소식이지만 내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또 먼 얘기죠. 자, 강인수 기자님이 썼습니다. 약달러 시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약달러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상용화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기에 정상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어느 방향이건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변동성을 줄일 필요성이 크다. 최근처럼 단기간에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어느 정도는 미세 조정이 용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예, 지금은 저달러지만 또 언제 고달러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예, 알았다면 모두 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다음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금리에 관한 얘기고요. 아까 오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백신 보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잡았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인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2.4%로 내년은 4%에서 4.2%로 상향 조정됐다. 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 회복은 이제 백신 보급이 누가 빨리 하느냐에 달렸다 라고 하죠. 미국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백신 보급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 보급 되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의 4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 비상.
레피니티브는 최근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비 연율 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는 33% 고속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성장률은 다시 발목을 잡혔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재정 지원의 부족과 감염 악화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하방 악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로존 역시 3개월 전만 해도 4분기에 연율 10.4% 고성장이 예상됐으나 최신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10%까지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다. 유럽은 이미 10월부터 봉쇄령이 속속 재도입됐고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봉쇄령을 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는 백신이 보급되면 좋아질 거라는 거고요.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서 경제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충성 기자는 경기도가 이제 임대주택을 좀 더 확장할 거라고 하고요. 네, 강민수 기자가 머니투데이로 넘어왔어요.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했는데 요즘 그 사모펀드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성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관리 기업에 베팅한 영국 정유사 BP. 피니트 카본은 산림 토지주와 탄소 배출 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이다. 수수료를 받고 특정 숲의 탄소 흡수량을 의뢰 기업 명의로 돌려 그만큼의 기업 탄소 배출량을 상세해준다. 북미 일대에서 총 300만 에이커 1만 2,14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숲 40여 곳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약 5억 달러 5,470억 원 가 넘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이 기업을 BP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탄소 배출권이 좀 부족한 회사들한테 숲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안정락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로빈후드라고 환경 계절을 넘어왔어요. 로빈후드라고 미국에서 엄청 히트치는 주식 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토스 증권이 나오면 이거를 좀 따라 하겠다고 하는데요. 수수료 없다고 하더니 수수료가 알고 보니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아까 나왔던 소식이에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NH 컨소시엄에 팔린다는 내용이고요. 차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만 채권단 협의 농의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인수 후보들은 한진중공업의 예상 몸값으로 약 4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내야 지원한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 매각 측에서는 5천억 원 이상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인수 후보들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와 완전한 절연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인수 이후 한진중공업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영도 조선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차익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일터를 잃게 되고요. 그 조선소는 이제 다른 걸로 개발해서 막대한 차익을 또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동부건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동부건설 주식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준호 기자가 또 취재했네요. CJ제일제당 사료회사 매각 추진. CJ그룹은 지난해 세계 2위 사료업체인 네덜란드 뉴트레코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거래가 불발됐다. 당시 업황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한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올해는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을 예상하는 등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네, 사료 회사가 참 알짜 회사네요. 매출이 좋은 영업이 2천억. 굉장하죠. 김진원 기자가 취재했고요. 서울브레인 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완성했고요. 서울브레인 홀딩스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번 분석해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일본서 죽지 말고 한국서 벌지 말라. 일단 한국서 벌지 말라는 거는 한국의 세금이 높다는 거고요. 소득세가 높다는 거고요. 일본에 죽지 말라는 건 뭘까요? 일본에 사는 외국인끼리 건네는 조언입니다.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일본에서 사망하면요. 일본 밖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55%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나 일본 기업에 영입돼 장기 근속하는 외국인은 자칫 일본에서 모은 재산뿐 아니라 모국의 자산까지 절반 이상을 일본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공포에 떤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에서야 해외 자산을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금융도시 육성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 도쿄가 과연 금융허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언제 될까요? 김상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대기업 바이오 벤처 투자 물고 터줘야.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CBC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만 CBC를 설립할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은 해외 CBC 설립을 통해 바이오 분야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규모의 재무적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신성장 동력 확충이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한 이유 중 하나다. CBC는요, 그 기업이 직접 벤처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약이 있어서요. 그걸 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 자체가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그런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걸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좀 터준다고 하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안정락 기자가 취재했고요. 아까 나온 로빈후드입니다.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미국 개미 열풍이 이끈 로빈후드가 피소했답니다. 1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이날 로빈후드의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갤빈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식 중개자로서 로빈후드는 고객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게임처럼 취급하고 주식을 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들의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네. 증권회사가 이런 일을 하던 거 아니었나요? 참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뭐 주식 투자 대회도 하면서 단타를 이렇게 대회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참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말하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아무튼 로빈후드가 참 핫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도 섞여 있겠죠. 한국에도 로빈후드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 이상입니다. 밴디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치시고요. 저희 오늘 나온 기사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